무슨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아이씨. 아이씨. 첫 패스가 나옵니다. 4.5인치 블링을 이용을 해서 버징을 하는데 오픈워터 구역을 딱 지나오는데 중간에서 시원하게 때려주는 귀여운 패스가 이렇게 한 마리 나왔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런 섀도움을 갖고 하는 낚시입니다. 늦여름에서부터 가을로 넘어갈 때 아무래도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저수지나 뭐 큰 댐들보다는 이런 간계 출조가 되게 잦은 계절인데요. 이런 간계 이렇게 풀들도 많이 자라고 이런 수초들이랑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하드베이트를 운영하기도 별로 안 좋고 프리리그도 뭔가 조과가 시원치 않을 때 정말 좋은 반응을 주는 게 이런 섀도움이죠. 오늘은 섀도움을 이용한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은 섀도움입니다. 오. 네, 제가 준비한 섀도움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이런 웜훅을 이용한 리깅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섀도움을 운영할 때에는 이렇게 코일훅을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해서 사용을 해요. 이런 코일훅을 사용을 하면 매듭이 이쪽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런 버징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상 수초들 혹은 수면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수초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코일훅을 사용을 하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다소 걸리더라도 이 코일이 웜코일이 웜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웜을 정확하게 딱 고정을 할 수 있죠. 이 블링 4.5인치 같은 경우에는 뭐 데코일 130, 30, 230 바늘에 이렇게 싹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뭐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또 우리가 항상 이런 코일홈을 준비하는 코일훅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일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일반적인 웜훅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웜훅으로 고기를 낚은 거거든요. 웜 17 3제로 바늘로 낚았어요. 형근이 형, 이거 한 4제로 바늘이나 5제로 바늘 써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제로나 5제로 바늘 같이 좀 어느 정도 큼직한 바늘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제로 바늘을 웜훅을 이용한 리깅 방법이에요. 웜훅을 이용한 리깅 방법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 라는 편안함이 있고, 두 번째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웜훅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웜에 리깅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아이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상 수초들을 지나갈 때 여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가 껴서 이런 식으로 딱 있을 때 여기를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내성을 키우고자 이렇게 훅에 있는 이 라인 아이를 웜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게 되면 앞에 아무래도 이 라인 아이가 튀어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돌파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3제로 바늘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4제로, 5제로 바늘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인 아이를 좀 숨기려면 이런 식으로 깊숙이 숨기려면 이 정도 웜을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여기를 좀 더 길게 이렇게 리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깊숙이 리깅을 하면 일반적인 위치에 딱 꽂았을 때 이런 식으로 바늘 세팅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인 아이를 숨기고 이런 식으로 돌파력이 좋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웨이트훅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네, 웨이트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서트 싱커를 이렇게 박아주면 웨이트까지 부여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도 늘려줄 수 있고 평소에 갖고 다니는 넷꼬리그용 이런 네일 싱커에다가 이런 웜훅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웨이트훅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우, 때린다. 사이즈 되는 고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뭐가 땅 치긴 쳤는데 씨 때리네.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안녕하세요. 낚시하러 왔습니다. 좀 낚으셨어요? 안 나와요?
저희 저 밑에 보에서 한 마리 잡고 왔습니다. 아, 자주 오세요? 아, 많이 낚으십시오. 아,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악수라도 한 번 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풀떼기 앞에 분명히 한 마리 붙을 텐데. 오! 붕어요, 붕어. 네,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생각만큼 입질이 있지는 않네요. 뭔가 날씨도 이렇게 약간 구름도 끼고 바람도 싹 불어서서 저런 수초들 끄트머리,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수초가 이런 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마름도 이렇게 섞여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심도 한 50cm, 7m씩은 되는 것 같아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습니다. 어우, 지금 붕어 한 마리 또 낚으시네요. 지금 붕어 조사님들이 여기 지금 붕어 낚시도 하고 계셔서 방해되지 않게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하하, 고기가 안 나오네요. 고? 다잉어네. 흐름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싱커를 2개를 박았어요. 이 인서트 싱커 채비의 장점은 이런 흐름이나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 채비를 좀 이렇게 무게를 변동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어줘야 될 텐데, 물어줘야 이따 보여드릴 텐데. 반짝반짝 하니까 잉어가 쳐다봐요. 잉어가 관심을 약간 가져주네요. 저 보세요, 따라오잖아요. 이거 잡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잡아볼까? 어? 꺼내는 건 일로 꺼낼 수 있지. 가자. 어우, 나이스. 나이스. 어우, 좋습니다. 어우, 괜찮아요. 어우, 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아, 제가 아까 거기에서 좀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남쪽 지방이 비가 좀 많이 와서 요 며칠 비가 꽤 많이 왔더라고요. 꽤 많이 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뒤가 이렇게 다 황토물입니다. 황토물이라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물이 드나드는 이런 수문들은 좀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더니 여지없이 한 마리 딱 물어주네요. 제가 오늘 섀도움 이야기로 계속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루어는 블링 4.5인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서트 싱커를 딱 삽입해 가지고 인서트 싱커를 삽입한 웜훅 세팅으로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인서트 싱커를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물이 드나드는 곳은 흐름이 조금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노싱커가 주력인 이런 섀도움을 그냥 캐스팅을 딱 하게 되면 웨이트가 없어서, 무게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발 따라서 흘러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질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서트 싱커를 이용을 해서 무게를 딱 주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섀도움 재밌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인서트 싱커라고. 인서트 싱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는데, 장단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대충 한 1.5g, 1.4g, 20분의 1에서 한 16분의 1온수 정도 되는 그런 싱커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가운데 센터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이런 식의 튜닝을 되게 선호하는데요. 저는 가급적 한 개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루어가 되게 저중심이 됩니다. 꼭 블링 4.5인치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다른 섀도움에서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도 밑에 쪽으로 무게가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많이 밑에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면 당연히 저중심 설계가 되죠. 이렇게 되면 캐스팅을 해서 천천히 감아드릴 때에도 되게 예쁜 식으로 롤이 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놓고 폴링을 할 때에도 폴링 자세도 되게 안정적으로 변해요. 블링의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위에 이지 후거 포켓 시스템을 위해서 빈 공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도 저중심 설계이지만 가끔 간혹 이렇게 안에 제품이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위에 에어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이중 부력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는 폴링할 때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폴링 자세가 좋지 않은 제품들도 이렇게 싱커 튜닝을 하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당연히 블링의 경우에는 위에가 가볍고 밑에가 무겁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인서트 싱커를 꽂으면 더 안정적인 스위밍 자세와 그리고 더 안정적인 폴링 자세를 갖게 되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여기 몇 가지 좀 디테일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요 가운데다 이렇게 꼽는 것도 좋지만 요 앞쪽에다 꼽으면 폴링하는 자세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 저처럼 요 배 밑면 한 요 정도에다가 딱 하면은 릴링을 하다가 세우면 거의 이렇게 떨어져요. 거의, 아니면 살짝 앞으로. 그런데 이걸 머리 쪽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탁 세우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오다가 싹 떨어지는 것과 오다가 탁 세우면 싹 하고 미끄러지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움직임을 더 구분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뿐만 아니라 개수를 좀 늘릴 수도 있어요. 무게가 조금 부족하다, 내가 사용을 해보는데 여기 좀 물이 흐름이 좀 많이 빠른 것 같아, 혹은 조금 더 바닥에 붙이고 싶어, 혹은 폴링 속도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조금 더 빨리 가라앉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가운데 이 센터에다 딱 꼽지 않고 좌우로 똑같은 위치에 두 개를 이렇게 딱 꽂아주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무게로 꽂으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좀 다르게 하면 뭐가 약간 이상하게 올 수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같은 네일 싱커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삽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배의 무거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럼 네일 싱커는 어느 정도 무게를 사용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20분의 1온스 1.4g 정도에서 16분의 1온스 1.8g 정도, 그 정도 되는 것들을 한 두 개 정도씩, 두 개 정도씩 쌍으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한 가지 무게만 딱 그렇게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넥고리그 싱커들 중에 그 헤드가 있는 타입 있잖아요. 헤드가 있는 타입은 이렇게 웜 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으니까 헤드가 없는 타입인 네일 싱커를 이런 식으로 튜닝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섀도움을 이용해서 고기를 낚아내는 꿀팁입니다. 단점은요, 웜이 떨어지면 싱커도 같이 안녕 하게 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날씨가 해가 완전히 뜨니까 덥네요. 아직 날씨가 아직은 늦여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또 시원해지겠죠. 제가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 이 섀도움 사용법이에요. 운용법. 주로 이걸 섀도움을 사용하라고 하면은 쓰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유심히 보면은 저런 수초들 위로 주로 버징, 제가 아침에 했던 방법이죠. 버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냥 쏘감처럼 주로 많이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감는 스피너베이트나 크랭크베이트처럼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인서트 싱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웨이트 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웨이트를 어느 정도 주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노싱커 웨이트리스 챕이라 하더라도, 웨이트리스 리그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웜 낚시하는 것처럼, 지금 저 보이시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낚아냈는데 캐스팅하고 폴링을 한 다음에 천천히 당겨주는, 그리고 아까 있던 우리 웨이트처럼 싹 가라앉으면 다시 또 천천히 감아서 슬랙라인만 감아서 마치 프리리그 하듯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걸림도 없고요, 프리리그보다 더한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외수를 한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서 원하는 곳에 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폴링이 끝나고 나면 프리리그처럼 그러다 갑자기 뚱! 툭툭 들어옵니다. 나이스! 쭉 빨고 가네. 웜처럼 폴링이 끝나고 살짝 들어주니까 예쁘게 끌고 가는 베스였어요. 반가워. 오, 괜찮네요. 안녕? 나는 패스라고 해. 네,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캐스팅을 해서 저기 나올 것 같아 라는 곳을 딱 넘긴 다음에 폴링을 주고 살짝 들어주니까 똥! 하고 치고 가는, 마치 프리리그처럼 운영을 해서 낚아냈어요.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싱커를 안에다가 넣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요런 그냥 일반적인 웜훅을 이용을 해서 낚아냈습니다. 블링 4.5인치의 경우에는 이 전용 훅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전용 훅이 설계되어 있지만 꼭 전용 훅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 아이를 폭 하고 숨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비거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웜처럼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웨이트 훅채비도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또 버징이 하고 싶으면 웨이트를 쇽 빼내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인서트 싱커 튜닝이 아니고 웨이트 훅이라면 이걸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또 갈아 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인서트 싱커만 넣었다 뺐다 해서 위로 버징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리고 웜처럼 사용도 하고, 그리고 흐름의 저항까지 가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섀도우! 또 한 마리 낚았으니까 다음 꿀팁을 풀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꿀팁은 바로 이 섀도우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바늘인데요. 바로 코일훅입니다. 코일훅은 이런 식으로 웜훅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웜 코일이 달려있는 이런 제품들을 얘기를 해요. ATG의 블링 4.5인치는 데코이의 마키사수 30, 130, 230에 40, 50 바늘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블링이 아니더라도, 꼭 마키사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코일훅들은 정말 시중에 많이 있고, 이런 섀도우들은 정말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이런 꼭 이 섀도우들이 꼭 코일훅을 쓴단 말이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이렇게 세팅을 딱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코일을 머리 쪽에 싹 넣어서 돌려준 다음에 바늘을 적당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딱 리깅을 하게 되면 무적 방패가 생깁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웜훅과 다르게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뭐가 치고 지나갈 때 걸림없이 이런 식으로 쓱쓱 지나가게 해주죠. 이 쓱쓱 지나가게 해주는 이 구조랑, 그리고 웜 코일이 이 웜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웜훅이었다면 이렇게 당기면 밀렸겠죠. 이 밀리지가 않아서 장점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바로 돌파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늦여름, 지금 엄청 덥잖아요. 지금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흐름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물칼칼이라든지 밑에 장애물이 있는 곳을 많이 공략을 하게 돼요. 여기도 지금 캐스팅을 해보면 저렇게 물이 나오는 밑에는 뭔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이 강하게 흐를 때는 막 깎여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큰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라앉게 되니까 당연히 밑에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곳에서 프리리그를 던지면 아무래도 바닥에 좀 걸리거나 이런 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포감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섀도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통통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웨이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일 싱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바늘 자체에 무게가 이렇게 추가된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가라앉히더라도 생각보다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어떤 장애물에 끼더라도 어지간하면 쳐서 가볍게 통 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걸림에 강한 게 이런 섀도우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제가 사용하는 데코의 마키사수도 있지만, 마키사수 말고도 뭐 되게 많은 수많은 회사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들이 되게 파생형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바늘에 이렇게 웨이트가 딱 달려있는 웨이트훅, 흔히 웨이트훅이라고 하죠. 이런 훅도 있고, 그리고 바늘에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이런 블레이드 훅도 있습니다. 블레이드 훅의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밑에 따라오는 블레이드가 뱅글뱅글 돌면서 진동과 뭐 반사광을 더해주는 거고, 웨이트 훅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무게를 잡아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무게 중심을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를 더해서 뒤뚱뒤뚱하는 움직임과, 그리고 스위밍 자세를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링할 때도 뭐 예쁘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이번에는 이 블레이드 훅으로 한번 낚아볼게요. 그러면 낚아보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섀도우. 이 블레이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되게 막 꼭 블레이드를 돌려야 한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꼭 블레이드를 돌려야 한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찍혔을 것 같아. 아저씨들이 안에서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니 거기 낚시를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문 안쪽에서. 그래서 우리 귀신인가? 막 이러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제가 블레이드 훅을 이용을 해서 고기 낚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말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귀 기울여서 낚시하는데 수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전점검 하시느라고 잠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 저희가 거기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좀 이동을 해서 여기 낚시 저희 예전에 영상 많이 찍었던 데 왔는데 와보니까 이 동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뒤에 물칼칼이 물 철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살짝 집은 진입을 해봤었거든요. 진입해보니까 이끼도 너무 많이 끼고 위험해서 일단 저희 철수를 했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성품을 이용한 어떤 세팅들 이외에 또 한 가지 더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트래블훅을 이용한 세팅법인데요. 이 섀도움을 이렇게 웜훅을 이용을 하던 코일훅을 이용을 하던 생각보다 이렇게 팽팽하게 해놓고 운영을 하다가 입질이 들어오면 쿡 하고 그냥 입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톡톡톡 치는 입질만 들어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입질이 들어왔는데 이 고기 아쉽다, 어떻게 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시 말해서 숏바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스피너 베이트나 크랭크 베이트들처럼 오픈훅이 아니다 보니까 쏘감으로 감을 때 뭔가 바늘거리가 딱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트래블훅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평소처럼 이렇게 웜을 리깅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트래블훅을 이용해서 리깅을 하려면 밑으로 바늘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 이지 후거 포켓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이런 식으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 바늘을 이용을 해서 약간 바느질을 할 거예요. 약간 바느질을 할 건데 중간 정도에 이렇게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줍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주면 당연히 라인은 이 중간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늘을 싹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바늘은 끊어내고 여기다가 트래블훅을 묶어줄 거예요. 트래블훅은 매듭은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자신 있는 매듭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듭을 딱 해주면 벌써 이제 감이 딱 오시죠? 감이 딱 오시는 그 위치에 트래블훅을 리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딱 매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싹 당겨주면 이 밑에 와서 트래블훅이 이렇게 싹 고정이 되거든요. 이때 바늘 방향을 맞춰서 트래블훅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채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속이 있어서 버징으로 올 때 뭔가 챔질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오픈워터에서 버징으로 올 때 혹은 쏘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툭툭툭 치거나 아니면 퍽 치는 데에도 잘 바늘거리가 되지 않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저도 역시 이런 포말이 있는 곳에서 와류가 막 이렇게 있어서 고기가 제대로 못 물어줄 때 그럴 때 저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비가 좀 많이 와서 생각보다 촬영이 어렵고 낚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고기가 따박따박 나와줘서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섀도움 낚시 요 계절에 정말 많이 하죠. 늦여름에서부터 초가을로 넘어가는 사이 물속엔 아직 풀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흐름이 있는 곳에서 뭔가 지형이 이렇게 많이 파여 있는 곳 이런 곳들에서 정말 걸림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요 계절에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루어가 바로 이런 섀도움인데요. 이런 섀도움 ATG의 블링 4.5인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은 꼭 AT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데코이 바늘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바늘들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다 보면 정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지금 내린 이 비가 좀 마무리가 되고 아마 광복절쯤 지나면 오늘보다 조금 더 시원해지고 오늘보다 조금 더 깨끗한 물에서 여러분들도 낚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광복절 딱 지나면 시원해지면서 뭔가 이 풍부한 수량 속에서 낚시할 수 있는 드디어 가을 시즌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섀도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